예, 안녕하십니까. 승선회라 송거 목사입니다. 예, 한기총의 변성우 목사에게 거액의 돈을 요구했다. 이런 충격적인 이런 제목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10억을 한기총 총회장이 된 지 얼마 되지를 않죠. 이 10억을 뜯어내는 총회장, 한기총 총회장, 뭐 이런 제목도 있고요. 또 5억, 10억 원을 작심을 하고 변성우 목사가 이 본인이 이제 그것을 여러 번 3시간을 만나고 아주 그 작심을 하고 폭로를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한기총이 많은 문제를 안고 오랫동안 문제를 또 안고 저 정강훈 목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뭐 이단 규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얼마 전에 말이 많았다가 좀 수그러들고 해결이 된 듯 했는데 그 내막이 또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이 판단을 할 것인지 우선은 한번 간단하게 이 3시간, 4시간짜리를 중요한 핵심만 짚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지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자, 위에 사진이 있는 사람이 이번에 총회장 되신 정서모 목사고 그 다음에 거기 사무총장이 이렇게 됐다 하는데요. 그러면 변 목사님이 계시면 한기총 무슨 이익을 보냐? 변성우 목사를 말합니다. 한기총 대표장의 말입니다. 변 목사님이 계시면 한기총은 무슨 이익을 보냐? 그런 부담을 안고 가는데 그리고 옛날에는 내가 듣다 보니까 뭐 정강훈이가 돈도 많이 가져갔다고 소문도 들리고 소송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이 변 목사님과 정강훈 목사 앞전에 있었던 주고 갔던 그것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고 나라 운동, 애국 운동 하는데 줬다고 그렇게 말을 해줬네요. 예,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제 돈을 하기 시작하는 말이죠, 이게. 예, 정강훈 목사를 덜먹이면서 애국 운동하는 개인한테도 가는데 여기 한기총을 좀 도와달라는 이제 어감입니다. 그리고 또 한기총에 뭐 한 거 뭐 있느냐, 도와준 게 있느냐 이런 것을 묻습니다. 계속 대표회장이 한기총이 우리 목사님을 안고 가려 하면은 이제 우리가 부담이 된다 이런저런 이단 소리가 들리니까요. 일면 이건 이제 하나의 조건이 그런 것을 삼는 거죠. 부담이 된다. 부담이 된다. 그 다음에 쭉 가서 또 보면은요. 또 이런 말도 나옵니다. 어떤 계획을 만약 세워서 해주신다고 하면은 계획을 좀 세워달라 마련해 주시면은 대표회장님 바깥에 나갔다 다시 또 들어오십니다. 좋다고 하시면은 진행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사무총장이 이제 다리를 놓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이제 그 다음에 요까지 하고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한기총 사무총장이 이대위에 해부한 후 깨끗이 해결해 주겠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여기 하면서 이게 이제 그 발표를 마침내 당사자 변성우 목사가 작심을 하고 이 발표를 한 것입니다. 자,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비서실장인 목사가 전화가 왔었어요. 두 번을 한 번 얘기했었는데 한 번은 현금을 5억을 줄 테니까 해달라고 했었고 한 번은 10억을 줄 테니까 저거 이제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거절을 했거든요. 네. 책자까지 내가지고 대표회장님 여기 지금 5억 얘기도 나오고 10억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떤 지침을 주셔야 그래도 우리도 가서 말씀을 회의를 해야 되니까요. 저희는 진짜 협동 목회라서 부단위 목사도 있고 수석보관사에서 물론 제 의견대로 거의 존중하고 특별한 일 없으면 다 따라옵니다만. 예, 어느 정도 지침을 달라고 하니까 김노아 목사라는 그 분이 이제 뭐 그도 이단 어떤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밑에 비서실장하고 이야기가 오기를 5억 제의도 들어왔고 10억 제의도 들어왔고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겁니다. 예, 자,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변 목사님이 그러면은 어떤 지침을 달라고 했더니 이 말을 끄집어냈어요. 5억, 10억을 끄집어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야 이제 회의를 하지. 그래서 결정을 하지. 이게
지침도 없이 지금 보니까 뭐 아까 이대 위원들 저기 기자들 20명 그러면 그게 사실 플러스 알파도 그게 얼마가 들어갈지도 뭐. 그건 제가 진짜 자연스럽게 대표장님 자연스럽게 해가지고 우리 기자들 웬만하면 저희만 들을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먹으면 화장실. 예, 기자들이 한 80명 왔다 갔다 하는데요. 뭐 기독교 기자들이 있죠. 생활을 하시고. 기자들은 뭐 어느 정도는 뭐 거바비 받는 게 관례가 되어 있으니까 이단십이 없는 교회도 그냥 방어하기 그냥 미리 이렇게 하는 데도 많고 그런데 그걸 여기 맡기면 안 돼요. 그 한기총 쳐야 돼. 기자들도 한 20명의 기자비를 줘야 된다. 그렇게 그 돈도 필요하고 또 한기총이 지금 어렵다. 도와주실 그 어떤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우리가 부담을 안고 있는 그런 것들을 잘 해결을 해주고 책자를 내든지 해결을 해주겠다. 핵심 내용이 그런 겁니다. 자, 이 조금 빠른 속도인데요. 속도를 조금 정상으로 해가지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네, 그럼 좀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하면 그거 가지고 협박하면서 계속 들어요. 한기총에서 얘기 할때 또 왔을 때 그때 한번 이야기 추후에 브리핑하고 하고 그냥 딱 정리하면은 그 다음부터 누가 공격하더라도 그냥 한기총이 아니다 그러면 그냥 끝이지. 하여튼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회장님이 결정하시긴 어려운 상황 같네요. 그냥 저기 목사님께서 생각하셔가지고 자, 회장이 말하기는 뭐 하니까 목사님이 결정을 해서 말해 좀 주시오. 여기까지 얘기하셨는데 뭐 특정 액수로 딱 아니래도 뭐 특정 액수 이제 이 변 목사가 이제 유도를 하는 거죠. 그냥 뭐 단위 어느 정도 뭐 얼마에서 얼마 정도 뭐 이렇게 하면 저희가 어떤 딱 감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내가 나쁜 것만큼은 하고 가야 돼. 나는 앞으로 더 내야 되지만은 저기 그냥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아까 김쪽에서 제시했던 네, 김노아 쪽에서 제시했던 거 둘 중 하나를 선정해서 그냥 그것이 5억 10억입니다. 선정을 해서 그런 말씀을 대표장님도 뭐 생각 저 정도 생각하시고 우리 한기총 대표 회장에게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싶어하는 겁니다. 큰 힘이 될 것 같고 한기총을 제대로 한번 어려울 때 한번 탁 이렇게 아무래도 어려울 때 돈 받는 사람 안 잊어버리죠. 나중에 넉넉한데 몇 달 지내가고 막 잘 돌아갈 때 필요 없죠 사실은. 뭐 엄청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닌데 저희가 교회가 즐거운 마음으로 많이 했었는데 아프리카가 저렇게 커질 줄 몰랐습니다. 자, 그냥 막 급속하게 되면서 지금 1000명 이상 출국 뭐 걷고 뭐 수십 년 못. 자, 이까지 이것은 그 뒤에는 이제 아프리카 선교를 35억 뭐 수십억 들어가지고 수백억 들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그것은 뭐 큰 액수가 아닌 듯하게 뭐 유도성인지 또 솔직한 말인지 그것은 뭐 솔직하게 마음이 변해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동의를 하는 건지 요거에 대해서는 본인밖에 모를 문제인데요. 자, 거기에 대해서 그 심정에 대해서 유도적으로 자기가 했다 하는 것을 여기 자기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공적 발표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가 문제되고 있다 그러는데 우리에게만 돈을 요구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 저는 제가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지만 다른 곳에서도 돈 요구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다른 곳에서도 돈 요구를 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전에 들었고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게 뭐냐 그러면요, 이거예요. 사무총장은 우리 교회가 한기총에 들어갈 때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정광훈 목사님 때 들어오시는 과정에서 손상 하자는 없어요. 적법한 걸 왜 문제서네. 시간상 요약을 해드리면은 그 인터코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이단 대책위를 거치지 않고도 뭐 이렇게 해서 빠른 시간에 해결을 했다. 그래서 그런 문제 해결됐던 것처럼 그렇게 해주면은 그 다음에 인원 동원도 해주기로 했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걸 볼 때 또 이제 변 목사는
돈으로 분명히 추측을 하는 겁니다. 이런저런 이제 7개의 일곱 교회 단체들이 문제가 있는데 다 뒷거래를 하지 않았느냐 했다고 추측이 된다는 겁니다. 자기하고 비슷한 상황에서 뭐 이렇게 풀어줬다 이렇게 한 거를 보면은 자 이런 이제 의심들은 뭐 과거에도 이 이단 해제를 해주면은 돈을 주면은 이단을 해제해주고 또 한규학 이 박사의 그 책자 뭐 최삼경 목사를 위주로 많은 이제 이단 감별사 또 이단 사냥꾼이라고 요즘은 말을 하는데요. 자, 이대위에 들어가면은 돈방석이 앉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렇게 뭐 8개 교단의 이단 대책위원회 있고 또 각 지역마다 이단 대책위원회 있고 교단마다 이단 대책이 있고 여기에 한기총에도 이단 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이제 이번에 정강훈 목사 이단 규정을 할 때 많은 무리가 일어나고 많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큰 교계의 이슈거리가 되었을 때도 여기에도 이런 이제 한기총에서 김현성 변호사가 대리회장을 하고 있을 때죠. 그래서 그것은 총교단적인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올라올 때 여기서 해야지 한기총에서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이렇게 연합회인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까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을 내렸는데 자 지금도 이렇게 돈을 김노아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5억 10억을 요구했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자 그런 가이드라인을 지금 이렇게 지침서를 주고 한 것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이게 사무총장뿐만 아니라 회장이 두 번째 이제 회장을 모시고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지금 직접 면담을 대화를 하는 가운데 자 이거는 회장이 이런 것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자 이게 이제 자료가 다 있고 녹취가 돼 있는 걸 작심을 하고 변 목사님은 이제 그렇게 줄 수는 없다. 이 애국운동 하는 데는 이렇게 선교하는 마음으로 줬지만은 그 외에는 준 적이 없다 하면서 자, 여기에 대해서 정서영 목사가 왜 책임이 큰가? 회장이 되자 말자 앞전에 이 정강훈 목사도 이단 규정 뭐 해가지고 무리를 많이 일으키고 이제 좀 들어갔는데 이게 몇 달 안 돼서 또 이게 또 불거졌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뿌리가 깊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이 뿌리가요 보통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단 문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총회장이 되거나 하는 금합이 옛날에는요 식사비 뭐 해가지고 또 발전기금 총회 발전기금 해가지고 뒷돈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금합이 해가지고 식사비 성금 해가지고 공공연히 이제 내려왔던 뭐 수십억 뭐 몇십억을 10억을 하면은 당선이고 아니면은 아니다는 말도 있고 이런 것이요 우리 평신도들을 다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이것이 이런 계기로 무슨 이걸 결단을 내리고 정화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여기 정서영 목사가 취임식을 할 때 여러분 제가 이거를 좀 다 살펴봤는데 취임식을 할 때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이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난날 한기총에 정말 한기총이 잘 나갔습니다. 돈도 많았고 명예도 많았고 권세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명예, 건세도 있었다는 순간 겁니다. 자기가 갈 길을 잘 가지 못했습니다. 그걸 교훈 삼아서 앞으로 이제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이제 한기총은 변했습니다. 절대 없을 겁니다. 일체 금권 선거나 금권 선거나 부정부패도 없습니다. 부정부패도 없습니다. 저 역시 이번에 대표회장 출마를 하면서 어떤 분하고도 식사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돈은 물론이고 전화까지 사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전화한 도중에 통화 내역을 녹음해서 어떤 부분을 다 잘라내고 그래서 선거 끝나고 나면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오직 문자로만 몇 번 선거운동하고 아무도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이제 정관을 확실히 개정해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부정선거를 통해서 대표회장에 당선된다든지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확실한 증거만 있으면 대표회장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바로 해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할 겁니다. 자, 부정 어떤 증거만 있으면은 바로 회장이 됐다 하더라도 이 어떤 그 서명 그거를 규명을 해서 완전히 그거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말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은 입으로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 몸에 배어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뿌리가 이렇게 깊으면 말과 행동이 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 따로 돌아가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은요. 이번 일은 이것보다도 과거에보다 이게 더 노골적이고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이런 문제로 해가지고 이 돈을 요구하고 주고 오고 받고 오고 불법으로 이렇게 규명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큰 무리들을 이렇게 나눴고 또 이렇게 이 어렵다 한기총이 돈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이게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해가지고 돈을 필요로 해서 해제를 해주든지 뭐 부담을 안지 않도록 해달라든지 좀 이렇게 지금 돈을 이야기를 했다 이거요. 자, 이거는 빼도 박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완전히 옛날 교황청의 중세 시대에 개혁할 때 종교 개혁할 때에 면죄부를 매매하던 것, 성직 맹매하던 것 이것과 얼마나 이게 이 대동소이하는 것이죠. 자, 성직 매매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단 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돈이면은 이단이 되고도 안 되고도 하고 풀어주기도 하고요. 자,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 물질 부패, 고질화된 이 근본 뿌리를 정화 운동이 일어나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이 직접 대놓고 이렇게 부정을 저지르려고 하는데요. 이 작은 액수도 아니고 한국 교회 일벌백계로 이번에 사과로 될 일이 아니고 이 한기총은 어떻게 보면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게 해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김영현 전도사도 자, 여기에 이렇게 충격적입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자신이 가장 먼저 또 많은 사람이 가장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충격적인 일입니다. 10억을 떠드는 총회장, 한기총 총회장의 충격적인 실체 김영현 전도사 해가지고 이렇게 올렸어요. 자, 이거 올렸는데요. 김영현 전도사는 자신이 여기 내용에 자기 해설을 붙이면서 나는 변성우 목사하고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는데요. 이제 유명해진 이 김영현 전도사는 이런 일에 옹호하고 어떻게 보면은 변명해주고 이 변호해주는 이 측면이 되어버립니다. 여기 왜냐하면은 자신은 그 교회에 사랑하는 그 교회 변성우 목사 밑에서 대구에 가서 전도사 일도 하고 거기서 5년인가 그 교회를 배웠고 신앙의 기본 뿌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김영현 전도사는 이 장로교의 칼빈의 5대 그 교리 튤립 이런 것을 강하게 부정을 하고 내리친 적이 증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자, 이런 것이 이제 변성우 목사의 그 이제 주장하는 거하고 그 괴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김영현 전도사는 여기에 나서서는 이게 안 된다 저는 하고요. 그 다음에 변성우 목사님 대해서 한마디 하면은 여러 교단에서 이단성 이런 판결을 받은 것이 뭐 5교단 이상이 될 겁니다. 있는데 아무리 자신이 무혐의라고 하고 이렇게 자신이 그 하자가 없다
교리적으로 무혐의를 받았다.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은 이런 그 유도성을 가지고 질문을 이끌어내 가지고 한기총을 이렇게 수렁이에 집어넣고 폭로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도의적으로 좀 옳지 않다. 예.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다. 뭐 소송을 하든지 한국 교회의 모든 그 이제 이단 대책에 공적인 토론을 하든지 해야지 이런 식은 좋은 것이 아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의 참고로 알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정강훈 목사님에 대해서는 관계에 있어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발견한 것은 그래도 정강훈 목사님은 돈 거래로 해가지고 뭔가 이단을 풀어준다. 뭐 이런 소문들이 있었지만은 한기총 회장 때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잘 말을 해주기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애국운동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어쨌든 간에 쓸 수 있도록 전 목사님은 뭐 그런 그 애국운동과 한기총의 이름으로 애국운동을 또 했기 때문에 그렇게 써서 그 다음에 내가 그게 뭐 하다면은 내가 돌려주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이게 말을 한 것이 여기 나옵니다. 자 이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 한기총이라고 하는 이제 대단한 출범을 하면서 한기총, 한교연, 한교총이 하나가 되어지고 전체가 이제 한기총 중심으로 움직여질 것이다. 이렇게 힘이 실어질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회장이 했는데요. 이거는 안 되지요. 이것은 이런 그 고질적인 뿌리 이런 것들을 정화를 해야 되고 이거 전체적인 그 황골 탈퇴라든지 해체라든지 새로운 신문에 대서특필로 사과문을 발표하든지 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까지 좋아요, 구독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